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예전에는 이 공사중 표지판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고치겠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은 봤더니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빨리 가는 게 진짜 빨리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기본기를 다지는 단계에서 천천히 제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수험생활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더 빨리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Take your time. 여러분 시간 가지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껏 배웠던 그 내용, 수없이 반복했던 그 내용 또 반복할 거예요. 근데 이름만 조금 달리 소개를 할 거예요. 이제 상위절, 하위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소개를 할 거지만 결국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개념인가 같이 판사하면서 또 볼게요. 자, 막 이름 엄청 어려운 거 같죠? 상위절, 하위절 막 이런 거. 근데 놀랍게도 이때까지 했던 거 그거랍니다. 자, 이때까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을 때 요 주어 자리에 명사만 쏙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절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주어 자리에 들어간 절을 하위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야? 이때까지 배웠던 거 이름이 하위절이었구나. 그렇지. 근데 이 하위절이 어떻게 생겼었어요? 맞아요. 접속사가 있고 이 접속사를 이끄는 주어 동사 절이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 접속사의 대표 주자가 대시다. 뭐 우리 이렇게도 소개를 했던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어 자리에도 절이 쏙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문장의 일부에 쏙 들어간 절을 무슨 절이라고 부른다고요? 하위절. 자, 얘도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위절을 이끄는 리더에 해당하는 접속사가 있고 그 뒤에 얘를 따라가는 주어 수어의 절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 할 테니까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아주 자세하게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배울 거고요. 지금은 그냥 인사만 하는 시간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한번 보세요. 상권에서 제가 동사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기억납니까? 얘가 힘이 엄청난 애다. 그래서 이 수러 부분에 해당하는 통제권을 얘가 다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얘가 야 목적어 자리 하위절에 1번 타입 와. 아니야 됐어 2번 타입 와. 아니야 3번 타입 와. 이거를 동사가 다 호령을 한다고요. 그래서 동사가 진짜 힘이 센 품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순정파라서 주어한테만큼은 복종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 동사가 어떤 식으로 이 목적어 하위절을 좌지우지하는지를 같이 보자고요. 만약에 이 동사가 인식을 나타내는 동사다. 인식이 뭐지? 뭐 알고 깨닫고 이런 것들 인식, 믿음, 전달의 동사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까요? realize, 깨닫다 이거 대표적으로 인식이잖아요. 자, 이럴 때에는 이 하위절의 접속사 자리에 누가 온다고요? 아, 명사절을 이끄는 대표주자 접속사 대시 오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절 자리에는 뭐가 오면 돼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냥 정상적인 절 있죠. 시제도 나타나고 주어에 따른 일치도 나타나고 하는 그냥 그 절이 오면 돼요. 아, 쌤 이건 별거 아닌데요? 아, 이건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요구, 제안, 추천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구를 나타내는 동사 require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도요. 접속사 을 취하는데 근데 얘는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이 절 자리에 시제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머, 쌤 뭐예요? 그럼 앞에가 막 과거 시제고 이래도 얘는 그냥 상관없이 쓴다는 겁니까? 얘는 시제 상관없이 그냥 원형을 써요. 그래서 시제를 반영하지 않은 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이나 질문을 나타내는 절도 있죠.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 물어보다, ask 이런 거. 자, 이럴 때는 이 하위절 대표주자 접속사 자리에 뭐가 올까요? 아, 물어보려면 뭐인지 아닌지 물어보겠다. 그래서 if나 whether가 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물어본다라고 한 게 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사가 이끌면 좋겠구만.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올 수 있습니다. 아, 쌤, 저 이거 못 알아들었거든요. require 뒤에 이게 시제를 반영하지 않은 절이란 게 뭔 말인지. 아, 이거 뭔 말인지 이따가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은 몰라. 이거 자세한 건 난 모르겠지만 이 목적어 절의 자리를 이 동사가 좌지우지 하는구나. 지금은 요거까지만 알아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A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명사절을 우리한테 찾아보랍니다. Amber told me that. 이거 또 나왔네. 텔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말하다고요. 당연히 을르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예요?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목적어에 해당하는 절입니다. 아이고 쌤, 목적어 자리에 절이 쏙 들어왔구만요.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요? 하위절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얘가 하위절이면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상위절이겠지. 됐어요? 쌤,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걸 보니까 이건 명사 노릇을 하는 명사절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대시 이끄는 절이 하위절이면서 명사절인 겁니다. I should talk to my dad. 내가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 About it.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됐습니까? 자, 2번 봅시다. How the girl acquired her magical powers remains a mystery 그랬어요. 자, remain이 뭐뭐로 남아있다 이거잖아요. 뭘로 남아있대요? A mystery. 미스테리로 남아있답니다. 아이고 쌤, 그러면 앞에 부분이 주어구만요. 맞아요. 자, 지금 주어 자리에 절이 들어갔죠. 이런 거 뭐라고 부른다고? 하위절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보니까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이구만요. 자, 의문사 how가 명사절을 이끌 수 있습니까? 아이고, 당연히 된다라고 너무 많이 배웠죠? 어떻게 그 소녀가 acquired her magical powers, 자신의 그 마법의 힘을 얻었는가? 그것이 remains a mystery,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괜찮죠? 3번 가야지, 3번. The problem is that. 자, 문제는 입니다. 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보어 자리입니다. 쌤, 보어 자리에 절이 들어왔네요. 그렇지. 그럼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위절이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분홍색으로 묶은 거 바깥쪽이 상위절이 되는 거죠. 보어 자리니까 무슨 절입니까? 쌤, 거기 명사 자리예요. 명사절 자리입니다. 그렇네. This brand, 이 브랜드가 doesn't make eco-friendly cars. eco-friendly, friendly가 뭐예요? 친구 같은 거니까 친근한 거죠. 환경 친화적인 이런 거네. 환경을 해치지 않는 걸 이야기해요. 자, 이 브랜드는 환경 친화적 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다시, 오케이. The problem is, 문제가 뭐냐면요. 이 브랜드가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번 봅시다. Newton wondered. 뉴턴이 궁금해했습니다. 뭘? 쌤, 목적어 자리고요. 목적어 자리에 절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하위절. 그렇네. 그리고 목적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명사절. 그렇네. 그래서 요만큼 제가 표시한 부분이 하위절인 명사절이고요. 그걸 누가 이끌고 있어요? 의문사 Y가 이끌고 있어요. 된다 그랬죠? Why the apple fell straight to the ground. 왜 사과가 fell이니까 떨어졌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떨어졌어요? Straight to the ground. 곧장 땅으로 곧바로 이렇게 떨어졌냐라는 거예요. Instead of sideways. sideways는 어떤 쪽이겠어요? 사이드가 옆쪽이니까 옆쪽이겠지. 옆쪽이 아니라 땅으로 곧장 떨어진 거 왜 그랬을까? 그것을 궁금해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우리 이미 상위절, 하위절 연습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한테 상위절, 하위절 구분해 보세요라고 아예 문제에서 요구를 했네요. 똑같이 하면 되겠다. 자, 1번 봅시다. Nora wondered. 자, 노라가 궁금해했습니다. 뭘? 아이고, 여기서부터가 목적어 자리인데 목적어 자리에 절이 통째로 왔죠? 그러니까 이만큼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 절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하위절이구나 이렇게 부를 거고, 그리고 목적어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명사절이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상위절은 뭐예요? 밖에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 상위절이지 뭐. 자, 뭐를 궁금해했대요? Which book?
어떤 책을 she should read, 읽어야 될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의문사 위치가요, 명사랑 이렇게 결합해서 쓰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엄청 많이 했죠.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자, 2번 봅시다. You should realize that. 여러분은 깨달아야만 합니다. 응? 뭘? 그래서 지금 제가 괄호로 표시하는 부분이 뭐를 해당하는 뭐예요? 목적어. 아이고 쌤, 목적어 자리에 절이 쑥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위절. 그리고 목적어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명사절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밑줄로 표시하는 부분, 물결로 표시하는 이 괄호 밖의 부분은 뭐예요? 상위절. 자, 뭘 깨달았어요? hypothesis. 이거 뭐게? 가설이란 뜻이에요. 가설은요, It's nothing more than. Nothing more than이라고 하면 뭐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뭐에 지나지 않아요? Uneducated guess. 교육받은 추측입니다. 이러지 말고 내가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되는 어떤 추측, 거기에 불과합니다 라는 거예요. 가설이라는 건 그게 곧 뭐 진리도 아니고 어떤 이론도 아니잖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경험상 이렇던데요 라고 하는 추측인 것 뿐이다 이 얘기예요. 자, 다시 You should realize. 여러분은 깨달아야만 해요. 뭘? hypothesis,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is nothing more than an educated guess. 그냥 경험에 근거를 둔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3번 갑시다. How you want to proceed is up to you. up to you라고 하면 너한테 달렸어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아, 쌤 얘가 동사고요. 그럼 앞에 부분이 주어구만요. 그렇네. 주어 자리에 지금 절이 쓱 들어갔죠.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하위절. 그리고 주어 자리를 차지했으니까 명사절이겠네. 자, 누가? 의문사 how가 명사절 이끌고 있어요. 잘했어요. 해석은요. 어떻게 당신이 want to proceed, proceed가 계속 나아가고 진행하는 거죠. 어떻게 진행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은 is up to you. 당신한테 달렸습니다. 별거 아니네. 4번. The biggest problem is. 가장 큰 문제는 is입니다. 응? 뭐라고요? 그러면 뒤에 나온 부분이 보어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괄호로 묶는 부분이 보어에 해당하는 절입니다. 쌤, 보어 자리에 절이 쓱 들어왔거든요. 그럼 무슨 절? 하위절. 그러면 제가 지금 물결 표시하는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위절 위에 있으니까 상위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We don't know.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뭘? How bad the problem is. 그 문제가 얼마나 나쁜가. 혹은 bad가 심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모른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사실은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요 안에서도요. We don't know. 우리가 몰라요. 뭘? 아, 쌤, 뭐를 목적어 자리예요. 여기 절이 또 들어갔네요. 그렇지. 절이 한 번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이끄는? 의문사 how가 이끄는 절이 목적어 절 자리에 들어갔어요. 막 절 속에 절이 있고 이래가지고 문장이 자꾸 길어지는 거죠. 다시 해석해볼까? The biggest problem is. 제일로 큰 문제는요. That we don't know. 우리가 모른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뭘? How bad the problem is. 그 문제가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됐죠? 자, 이번에 C번이요.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 넣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사실은 요거 분류하는 방법은 바로 뒷페이지에서 할 거니까 여기선 제가 가볍게만 설명을 할게요. 자, Dr. Bell, 벨 박사가요. has forgotten, 잊어버렸답니다. 아이고, 뭘 잊어버렸을까나? 목적어 자리잖아요. 목적어 자리, 하위절, 명사절 자리입니다. Cameron이 wanted to talk to. 쌤. talk to는 누구한테 말을 걸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네. 그러면 여기 누구에 해당하는 말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 넷 중에서 누구에 해당하는 말이 뭐예요? whom. 자, Dr. Bell은요, 잊어버렸어요. 뭐를? Whom Cameron wanted to talk to. 캐메런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했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문사 who가요, 목적어절을 이끌고 있어요. 잘했어요. 자, 2번 봅시다. Amy wonders. Amy는 궁금해했어요. 뭘?
일단은 여기 이만큼이 목적어절,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하위절이고 명사절입니다. Spencer will remember her birthday. 스펜서가 자기 생일을 기억하고 있을까? 못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했겠지. 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은 세 개 중에서 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애가 뭐예요? if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if가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을 이끌 수 있습니까? 아유, 당연하지. 자, 3번이요. Matthew convinced him. convince라고 하면 확신시키다 이거예요. 자, Matthew가 그를 확신을 시켰습니다. 설득을 했습니다. 뭘? 그에게 뭐를 갖다가 설득을 한 걸까요? 뭐를? 아이고 쌤, 뭐를 해당하는 거니까 이만큼이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절이 들어갔으니까 하위절, 명사절입니다. 그렇지? 자, 어떤 사실을 이라고 할 때 우리 사실이라고 해석되는 그 접속사가 뭐였더라? that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that을 일단 써볼게요. 괜찮은지 보세요. The steak was the best choice. 스테이크가 최고의 선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확신을 시켰습니다. 설득을 했습니다. 하시면 된다고요. 잘 썼네. 자, 그 다음 마지막 남은 거 what이에요. 그럼 what 괜찮은지 한번 볼게요. Marie asked me. Marie가 물어봤어요. ask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물어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쌤, 그러면 뭐뭐를 이니까 요만큼이 목적어 자리고요. 목적어 자리에 절이 들어갔으니까 하위절 명사절이죠. 그렇네. 명사절을 의문사 what이 이끌 수 있어요? 아유, 당연히 이끌 수 있죠. What the most important thing to me is.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내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 상위절이라고 하는 게 뭐고 하위절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하위절에 어떤 타입의 절이 올 건지는 누가 결정한다? 동사가 결정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자, 자세한 이야기는 바로 뒤에서 또 볼 거니까 일단 요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제까지는 계속 같은 얘기 반복이었는데 여기가 살짝 어렵다. 많이는 아니고 살짝. 보세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의 유형 그랬는데 이걸 그냥 아무렇게나 막 갖다 쓰는 줄 알았더니 의미도 통해야 되고 동사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따져봅시다. 인식을 나타내는 동사. 대표적인 게 알다, 깨닫다 이런 게 인식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 다음에 믿음을 나타내는 동사. 믿음이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뭐를 설득시키고 확신시키는 게 믿음이니까 아까 전에 봤던 convince 같은 단어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뭔가 사실을 전달한다라고 할 때 전달을 나타내는 동사. 대표적인 게 말로 전달하는 거니까 say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쌤 이거 외워야 됩니까? 왜 외워요?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뭐가 사실이라고 믿고 어떤 사실을 전달하고 우리말로 붙였을 때 사실이란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서 붙는 동사들이라고요. 자, 이런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 자리에 누구를 좋아해요? 난 대절 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좋아한다고요. 근데 이 대절은 어떤 대절이에요? 아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대절이에요. 과거면 과거 시제 쓰면 되고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 s나 es 붙이면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제도 들어가고 인칭 표시도 들어가고 하는 정상적인 대절이 오면 됩니다. 쌤 그럼 이건 뭐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네요. 이건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자, 근데 이제 2번이 문제죠. 시제와 일치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대절이란 게 대체 뭐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가 누구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명령하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동사 영어에 뭐 있죠? order. 아니면 제가 누구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하다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동사 뭐 있지? require.
혹은 누구한테 제안을 하거나 추천을 하거나 하는 거예요. 자, 제안을 하는 대표적인 동사 뭐 있죠? suggest. 자, 요런 단어들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요구하거나 명령할 때는 어떤 마음에서 그런 거지?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 그래서 명령하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제안도 조금 뉘앙스는 부드럽지만 당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제안을 하는 거죠. 아, 쌤, 그럼 얘네들은요, 전부 내용상 뭐뭐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1번과 마찬가지로 목적어 자리에 누구를 좋아하되, 대절을 좋아하되, 그 대절 안에 사실은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야 돼! 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어에서 해야 된다, 당연히 그러하다, 당위라고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조동사가 누구더라? 아, 당위 그런 거 모르면 기억 안 해도 돼. should 들어봤죠? 아, 그럼 쌤, 여기는요, 대절 안에 should의 느낌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얘가 조동사잖아요. 조동사 뒤에 뭐 쓴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워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배워요. 그런데 뭐 꼭 should를 써야지 여기 해야 된다는 뜻이 있는 거 알 수 있나? 그냥 명령하면 해야 되는 거니까 명령하는 거지. 요구하면 해야 되니까 요구하는 거지.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should를 생략하고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해야 된다는 뉘앙스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hould가 있던 없던 여기는 뭘 써요? 원형을 쓴다고요. 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가 과거 시제거나 말거나, 앞에가 3인칭 단수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원형을 쓰겠소 이런 거예요. 아, 쌤, 그러면 이거는요, 시제가 표시되지 않고, 그리고 이 대절 주어의 인칭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어찌됐던 원형을 쓴다 이 얘기군요. 아,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시제와 일치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대절이다라고 아주 고급지게 이렇게 서술을 해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아, 이거 뭔지 몰라요? 괜찮아. 이따가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자, 3번 볼게요. 의문절이요. 물어보는 거 뭐 있지? 대표적인 질문하고 문의하는 동사 뭐 있어요? 질문의 동사. ask. 그쵸? 또 궁금해한다 그럴 때 wonder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 뒤에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절이 오는 게 참 어울리겠어요? 물어보는데 다 알고 있는데 물어봐요? 아니잖아. 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물어보겠죠. 인지 아닌지. 그치. if나 whether절. 또 물어본다라고 한 게 의문이잖아요. 쌤, 그럼 의문절이랑 잘 어울리겠네요. 그렇네. 그래서 이거를 막 머리 싸매고 외울 일이 아니고 그냥 생각해보면 아, 뭐야, 물어봐? 모르니까 물어봤겠지. 의문절이랑 어울리겠구만. 아, 명령했어? 해야 되니까 명령했겠지. 해야 된다? should 원형이나 원형.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동사의 의미만 잘 짚어주시면 돼요. 이게 막 머리 싸매고 외울 일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법상 알맞은 거를 찾아보랍니다. Tom asked. 자, 탐이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물어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concierge라고 하면 관리인이란 뜻이에요. 관리인에게 뭐를 물어봤대요. 오, 쌤, 물어보는 건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는 의문절이랑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네? 그럼 how 고르고 한번 해석해 볼까요? How he could get to the castle. get to 어디어디가 어디어디에 도달하다 이거니까 어떻게 그가 castle, 성에 갈 수 있는지를 관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완전 좋죠. 잘했어요. 그래서 맞아. 물어본다라고 하는 이런 질문의 동사랑 어울리는 목적어 절은 의문절이구나. 외우지 마요. 자, 2번 갑시다. The UN demanded. UN이 요구했습니다. 아, 쌤, 요구한다라고 하는 건요. 뭐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 그러면 얘가 요구의 동사이고요. 뒤에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오고 동사는 그냥 아무것도 붙지 않은 시제 이런 거 표시 안 되는 원형 동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원형 잘 썼는데? 그럼 앞에서부터 해석해 볼게요. 뭘 요구했냐면 The human rights violations. human rights가 인간의 권리, 인권이고요. violation이 침해예요. 인권 침해가 중지되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 정상적으로란 뭐겠어요? 쌤, 요구했다. 과거니까 뒤에도 원래 과거를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런데 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 때문에 여긴 요렇게 원형을 쓴 겁니다. 괜찮죠? 아직 어렵지 당연히. 지금 처음 했으니까. 3번. The magician inquired of the expedition they had survived. 그랬어요. inquire란 단어가 뭐냐면 물어보고 질문하고 하는 거고요. magician이라고 하면 마술사죠. 자, 그 마술사가 물어봤어요. 뭘? 누구한테?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of the expedition. expedition이라고 하면 이게 원정대 탐험대였죠? 탐험대에게 물어봤어요. 아, 쌤 물어보는 거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 그러면 질문의 동사 뒤에는요. 의문절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 의문절? 아, how가 이끌면 되겠다. How they had survived. 그들이 어떻게 생존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하면 된다고요. 괜찮죠? 자, 4번 봅시다. The villagers didn't realize. 마을 사람들이요. 깨닫지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오, 쌤. 이거 아는 거잖아요. 알다를 유식하게 한자어로 인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네. 인식의 동사는요. 뒤에 대절 좋아한다던데. 아,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They were drinking contaminated water. contaminated. 이 단어 어렵지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오염된 이란 뜻입니다. 오염된 물이에요. 자기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didn't realize,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아, 생각보다 동사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아니야, 다 했어. C번까지만 하고 쉴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조금만 더 보세요. 자,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보랍니다. The boss ordered that. 자, 그 보스가요. 그 상사가 명령을 내렸답니다. 오!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해야 돼 라고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라 그랬지? 아, 이런 명령의 동사는 대절을 좋아하고 그 대절에는 뭐를 쓴다? 원형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원형인가? 아, was treated. 이거 원형 아니죠. 비동사의 원형이 뭐예요? be. 그래서 the customer be treated well. 고객이 be treated well. treat이 취급하는 건데 BPP니까 취급받는 거네. 고객이 잘 대접을 받아야만 된다.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자, 2번 가봅시다. Robert wondered. 로버트가 궁금해했습니다. 오, 뭐를? 일단 뒤를 볼게요. Susan could finish the pizza by herself. 수잔이 그 피자를 먹을 수 있을까? finish, 다 먹을 수 있을까? by herself. 이건 혼자서잖아요.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 그거를 궁금해했답니다. 쌤, wonder, 궁금해하다라고 하는 거는 질문하고 문의하는 유의 동사고요. 그렇지. 궁금해한다는 건 인지 아닌지 궁금한 거겠지. 그죠? 아, 쌤, 인지 아닌지가 되려면 이게 if나 whether로 바뀌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3번. Some people believe. 어떤 사람들은 믿어요. 아, 쌤,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하는 인식 믿음의 동사 아닙니까? 그렇지. 얘네들은요. 목적어 자리에 대절을 좋아한다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대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뭘 믿고 있는지 볼게요. Globalization, 이게 뭐예요? 세계화. 세계화가 is responsible for language loss. language loss니까 언어 상실이죠. 언어 손실. 언어가 없어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아, 세계화가 책임이 있다? 좀 어색한데? 그러니까 세계화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자, 세계화가 언어 상실의 어떤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어머 쌤 외우지 말라더니 지금 약간 외워야 되는 분위기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생각해봐요.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믿고 있는 거죠. 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믿어요? 말도 안 되지. 인지 아닌지 할 때는 궁금해하는 상태인 거죠. believe랑은 성격 자체가 맞질 않아요. 자, 4번이요. Cindy asked the clerk. 신디가 물어봤어요. 묻다니까 누구누구에게 뭐를 물어봤다고요.
She could exchange the dress for a new one. 그랬는데 물어볼 때는 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물어보겠네. 아이고 쌤 그러면 이만큼 목적어절 자리를 대시 이끄는 게 아니고 인지 아닌지니까 if나 whether가 이끄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잔소리. Exchange A for B라고 하면 A를 B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the dress, 그 드레스를 갖다가 for a new one, 이때 one이 뭘까요? 드레스를 받는 대명사죠. 새 드레스로 교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가닥이 나오죠. 하나 남았다, 하나. 모르는 단어 있어요? 박스 안에? 있으면 혼나야지. 자, build는 짓다고요. benefit이라고 하면 혜택이라고 하는 명사로도 쓰이고 혜택을 주다라고 하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자, 비동사는 뭐 이다나 있다로 해석되고 respect는 존경하다, 존중하다 이런 거죠. 뭐. 자, 1번 가볼게요. We insist that. 자,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뭘 주장하니? Our right to free assembly 빈칸. Our right, 우리의 오른쪽 아니라 그랬잖아요. 권리, 우리의 권리. 근데 뭐에 대한 권리예요? Free assembly, assembly가 이렇게 모이는 거거든요. 그럼 free assembly는 뭐예요? 자유롭게 모이는 거. 이런 거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더라? 자유집회, 그죠? 자유집회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장을 지금 하는 바입니다. 이런 겁니다. 오, 쌤. 주장을 한 때에는요, 뭐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대절에 should 원형을 쓰던지 아니면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어쨌든 있으니까 원형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렇네. 그러면 존중해야 된다니까 respect 쓰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했으면 진짜 천재. 우리의 권리가 존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자유 집회권이 존중받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쌤 존중받는다 수동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얘를 뭘로 고쳐주면 되겠어요? Be respected. 요렇게 한 단계 더 생각했어야 됐다? 함정이 있었네. 요렇게까지 했으면 진짜 잘한 거고요. 수강후기에 저한테 자랑해주세요. 제가 폭풍 칭찬해드릴게요. 자, 2번 갑시다. people.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believed that, 믿었습니다. 아이고 쌤, 믿다라고 하는 거는 인식, 믿음을 나타내는 동사고요. 얘는 목적어 자리에 대절 좋아한대요. 그래서 대절 썼어요. 근데 이때 대절은 어떤 절이라 그랬지? 뭘 어떤 절이야? 그냥 정상적으로 쓰면 돼요. The earth flat. 지구가 flat, 평평하다. 형용사 뒤에 온 거 봐서는 여기 비동사 쓰면 되는데요. 비동사 어떻게 쓸까? 뭘 어떻게 써? 과거 시제잖아요. believed. 그러면 비동사의 과거형이니까 was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막 시제도 반영 안 하고 이렇게 원형을 쓰는 특이한 일은 명령, 요구, 주장, 제안 이런 특별한 동사한테만 적용되는 거고요. 사실 얘는 별로 걱정할 것도 없지 뭐. 3번. The expert suggested that. expert니까 전문가다. 자, 전문가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이만큼 이제 제안한 내용이에요. A new library. 새로운 도서관이 이게 지어져야 된다. 어디에? At the old city hall. 옛 시청 자리에 지어져야 된다. 옛 시청에 지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해석했지? 지어져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네. 그러면요, 쌤, 이럴 때에는 should 원형이나 원형을 대절에 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는 build를 썼습니다. 아니야,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도서관이 짓는 게 아니고 지어지는 거죠. 지어지는 거 수동이네. 그래서 뭐가 되면 좋겠어요? be, pp니까 be built. 이렇게 쓰면 진짜 잘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제안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해야 되니까 내가 제안을 했겠지. 뭐 그렇지도 않으면 왜 제안했겠어요. 그래서 뒤에 대절이 오고 그 다음에는 시제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원형이 온다 그랬어요. 자, 4번 갑시다. The mayor freely admits that. admit이라고 하면 인정하답니다. 자, 그
장이요, freely admit, 이렇게 자유로이란 뜻도 있고 자유롭게 인정했다는 얘기는 그냥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런 뜻이네. 아예 대놓고 인정을 했어요. 뭘? The new policy, 새로운 정책이 only a few people in the city, 그 도시에 있는 only a few people,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준다. 아예 그렇게 대놓고 맞아요. 그거 소수를 위한 거예요. 라고 자기가 인정을 했답니다. 아, 쌤, 인정하는 거 이런 것도요. 결국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하는 전달, 인식, 이 동사 그룹에 들어가네요. 그렇네.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 자리에 대절을 좋아하고요. 맞아요. 이때 대절은 그냥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대절을 쓰면 되는 거죠. 정상적인 대절을 쓰면 돼요. 그래서 benefit을 써주면 되는데 앞에 주어가 뭐예요? The new policy. 나예요? 아니. 너예요? 아니죠. 1, 2인칭 아니니까 3인칭이고 S 안 붙었으니까 단수죠. 주어가 3인칭 단수고 현재면 여기 뭐 붙어야 돼? 여기 S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다시 해줄까요? 그 시장이 아주 대놓고 인정을 했어요. 그 새 정책이 시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을 이롭게 한다라고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동사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하위절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조금 복잡한 게 많았으니까 복습까지 자세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완전 어려운 거 배웠죠. 머리 아프죠. 잠깐 쉬었다 갈까요? 오늘은 수강생 역시 우리 강의 함께 듣고 있는 친구가 추천해준 12월이란 노래를 들으려고 하는데 그 노래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2월만 되면 그때 크리스마스 캐롤이 떠오르고 그때 너랑 걸었던 거리, 너랑 있었던 일이 막 떠올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게 노래가 갖는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노래를 딱 들으면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 뭐 같이 있었던 사람, 장소 이런 게 막 같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우리 숙제나 정리할 때 나가는 음악과 함께 얘네가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자, 어찌됐건 숙제 잠깐 확인하고 와서 이제 남은 연습 문제 또 풀어볼게요. 귓가에 울려 퍼지는 캐롤을 나도 몰래 흥얼거리네 거리를 가득 메운 행복한 웃음소리들 난 홀로 시린 손을. 네, 이제 팔로우업 엑서사이즈에서 같이 풀어볼 겁니다. 사실 저는 대학 다닐 때도 이렇게 절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막 반복해서 배우지 못해가지고 그 좀 희미해서 계속 힘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책도 있고, 그죠? 자, A번 어울리는 애들끼리 연결해보래요. The journalist didn't decide what topic he should cover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이미 연결해 왔고요. 자, 그 저널리스트니까 기자잖아요. 그 기자가 결정을 내리지를 못했대요. 뭘? 아이고 쌤, 이만큼이요. 목적어 자리고요. 목적어 자리에 절이 들어갔으니까 하위절. 그 중에서도 목적어의 역할을 하니까 명사절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what이라고 하는 의문사가 그 명사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what은 명사랑 결합할 수 있죠. 그렇네. 그래서 what topic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해석해보세요. 어떤 주제를 he should cover, 자기가 커버해야 될지. 기자가 커버하는 건 뭐 하는 거겠어요? 취재하는 거겠지. 어떤 주제를 취재해야 될지 그 기자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 커버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뭐 이렇게 얼굴에 뭐 났을 때 야 그거 좀 커버해 이럴 때 이렇게 커버한다는 게 감춘다라는 뜻도 되고요. 이렇게 기자가 커버한다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네가 커버해 이거잖아요. 그래서 커버하다라고 하는 게
취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의 이쪽에서 이쪽까지를 뭔가로 커버했다. 그럼 그걸 덮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덮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커버가 갖고 있는 요 손동작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지 이거를 낱낱이 하나하나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됐습니까? 자, 2번 갑시다. The good news is that. 자, 좋은 소식은 입니다. 응? 뭐라고? 그래서 뒤에 요 부분이 보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보어 자리에 절이 들어왔으니까 하위절. 하위절을 보어 자리 절이니까 무슨 절? 하위절 중에서도 명사절이 올 겁니다. 명사절을 대시 이끌었어요. 아이고 잘했네. 봅시다. Clean alternative energy. alternative라고 하면 대체의 이런 뜻입니다. 자, 깨끗한 대체 에너지가요. is developing. 지금 개발 중이다. at 전치사다. 명사까지 가야지. at a rapid pace. rapid pace. 빠른 속도예요. 빠른 속도로 개발 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해줘요. 좋은 소식은요. 깨끗한 대체 연료가 is developing at a rapid pace. 빠른 속도로 개발 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죠? 3번. How much time we spend with loved ones is less important than the quality of that time. 그랬습니다. 아이고, 쌤, is가 동사고요. 그렇네. 그러면 앞에 있는 요만큼이요. 주어입니다. 그렇지. 주어 자리에 절이 쏙 들어갔으니까 하위절. 주어 자리니까 명사절이고요. 의문사 how가 명사절을 이끌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자, 그럼 해봅시다. How much time? 얼마나 많은 시간을 we spend, 우리가 보냈는가. 누구랑? with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갈게요. 이때 원은 뭘 가리킬까요? 아, 이거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with loved ones,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가 하는 것이요. is less important, 덜 중요하대요. 뭐보다는? 비교 대상일 때 than 쓴다 하는 거 배웠어요. the quality of that time, 그 시간의 질보다는요 덜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에 막 아이가 달라졌어요. EBS 그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직장인 엄마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얘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주는 게 항상 너무 죄책감이 든다. 그래서 이 아이가 삐뚤어진 게 아닌가 싶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래 놀아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30분만 집안일도 하지 말고 뭐 휴대전화 이런 것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정말 얘만 바라보면서 열렬히 놀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래 놀아주지 않아도 얘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던데 이게 같은 얘기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보냈느냐, 이거는 덜 중요하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The quality of that time. 그 시간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4번 봅시다. This research suggests that. 자, 이 연구가 나타내고 있어요. 보여줍니다. 뭘? 아이고, 쌤 이만큼이 뭐를 해당하는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온 하위절이고요. 목적어 자리를 차지했으니 명사절이고요. 명사절을 대시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네. Children tend to resist change. tend to resist. 저항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아이들이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연구가 보여줍니다. 얼른 넘어갈까? 쉬우니까. B번. 자, 우리한테 자기가 시키는 거 찾아보래요. 아, 문장에 주어요? 너무 쉽다. remains 남아 있습니다. 여기 앞에가 주어인데. 주어 자리를 누가 이끌고 있어요? 의문사가 잘 이끌고 있네요. Why Chris quit his job? 크리스가 왜 일을 관뒀는가 하는 것이 remains unknown. 어떤 상태로 남아 있어요?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아, 쉽다. 자, 2번이요. admit의 목적어를 찾아보랍니다. truthfully. 자, 사실, 진실되게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it is difficult. 어려워요. 뭐가? 아, 쌤, 얘는 해석이 안 됐네요. 그렇지. 얘는 가짜 주어, 형식상의 주어예요. 진짜 뭐가 어렵냐면 여기서부터가 어려워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진짜 주어예요. 자, 뭐 인정하기가 참 힘들대요. 뭘 인정하는데? 아, 쌤, 어드밋의 목적어가 지금 빨강색으로 표시하시는 부분이죠. 맞아요. 그래서 어드밋의 목적어를 대시 이끌고 있습니다.
That I have my own faults. faults가 어떤 결함, 잘못이잖아요. 내가 어떤 나만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it is difficult. 솔직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3번 한번 가봅시다. The only issue is how we can make the project sustainable 그랬습니다. 아, 쌤, is가 동사죠. 그렇네. 그럼 앞에가 주어고요. 그렇지. 뭐라는 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뒤에 보충해주는 말이니까 이만큼이 보어겠군요. 맞아요. 보어 자리를 누가 이끌고 있어요? 의문사 how가 저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해볼게요. The only issue is 유일한 쟁점, 유일한 문제는요. 어떻게 우리가 can make the project sustainable. make 동사는 앞에서 연습 많이 했었는데 목적어를 보어하게 만들다. sustainable이 뭐게요? 지속 가능하다 이거예요. 계속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잘했어요. 자, 4번 볼게요.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거 기억 못하면 막 혼내준다 그랬는데 There is a good chance였죠. 지난 시간에는. 그때 chance를 뭐라고 해석했더라? 가능성이라고 한다 그랬죠. There is no chance니까 여기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능성의 내용이 뭔데요? 자, 우리 요 명사의 내용을 뒤에서 풀어서 설명할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동격. 동격이고 명사랑 똑같은 내용이니까 동격의 명사절이겠지. 동격의 명사절을 누가 이끌 수 있다 그랬어요? 대시 이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이 동격의 명사절이에요. It will snow again. 눈이 다시 올 거다 이거죠. This winter. 이번 겨울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알았어요. There is no chance. 가능성이 없어요. 무슨 가능성? It will snow again this winter. 이번 겨울에 다시 눈이 올 그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follow-up exercises에 해당하는 내용 같이 풀어봤는데요. 뭐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연습 문제 맨 마지막 페이지가 제일 어렵거든요. 단어 꼭 미리 한번 챙겨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